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책방 북소리 북마스터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지치는 수요일 저녁 좋은 영화와 책 한 잔 하실까요? 문화평론가 윤성은입니다. 퇴근 후 읽고 싶은 책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북벤저스 박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봄이 왔네요. 다들. 정말 봄이 왔습니다. 네. 거리에 꽃이 너무 많아서 봄나들이 가고 싶어 죽겠어요. 네. 어디 색깔이 갈게 정말 바뀐 것 같아요, 풍경에. 네. 그렇죠. 어디 갈 만한 데 없을까요? 갈만한데요.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회사 근처만 그나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 회사 근처에는 봄꽃을 만끽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손기정 체육공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봄이 되면요, 벚꽃이 꽤 많이 핍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싸들고 가끔 산책을 가거든요. 가요? 그럼요.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저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 동료들도 오기 때문에 서로 어색한 만남 이런 것들이 생기죠. 따로 갔는데 거기서 만나면 어색하겠군요. 그렇죠.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쉬러 갔는데. 업무 회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끔찍한 말씀. 봄 그리고 꽃 하면 가장 싱그러운 곳이 아마 캠퍼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캠퍼스에 봄 만끽하고 계시죠? 사실은 봄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게 회사 옆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진해에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주 멋진 꽃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주변에 그냥 소소한 그런 꽃이라도 만끽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캠퍼스는 신입생들이 일단 늘 새롭게 오니까 봄과 같은 생명감을 주고요. 요즘에는 홍매화, 청매화, 매화 피는 계절이 시작됐잖아요. 네. 이제 봄꽃이 흐드러질 것입니다. 생활 주변에서 꽃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봄 하면 청춘, 벚꽃, 생동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영화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국정 1위 배움학교 우리 학생들! 자, 보도 또 모른다. 저는 보도 나오고 없는 글자를 만들면 옷이 나겠다. 야, 좋아요. 옷이 나게. 글씨 도종이란 거. 삼계 오골계 사랑 박을성 뽀뽀는 안 해봤다. 거짓말. 이만하면 됐다. 박수! 오늘 나눠볼 주제가 꽃보다 당신입니다. 이야기 나누기 전에 화면 속의 할머님들 표정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정말 소녀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한글 학교에서 글 배우는 걸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참 저도 미소를 짓게 되는데 이 영화는 지금 개봉 중인 거죠? 네,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2016년에 김사인 시인이 하는 그 팟캐스트, 시시한 다방이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칠곡 할머니들이 이렇게 한글 배우시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됐었고, 그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된 김재환 감독이 이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3년 동안 촬영하고 이렇게 내놓은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너무 귀여우셨던 게 난 뽀뽀는 해본 적 없대. 거짓말. 이러시는데 너무 네. 귀여워서 막 외할머니 생각도 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맞아요. 보셨어요? 사실 저마다의 사정으로 배움의 어떤 기회를 놓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 할머니들이 현대사의 모든 즐거움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심지어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 그리고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소외를 받다 보니까 한글도 못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얻었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한글의 문맹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배움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정말 값진 영화다. 그 영화가 세상의 변화를 저렇게 잘 담아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됐어요. 이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생경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노년에 대해서 뭐 지침, 힘없음, 어두움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싶고요. 유사한 실험이 있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렌 랭어라는 사람이 했던 연구인데요. 네. 연구의 이름이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입니다. 거꾸로 돌려요? 그렇죠. 1979년에 7, 80대 노인 8명을 모아서 1959년처럼 꾸며놓은 집에서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50년대 드라마도 보여주고요. 그때 당시 뉴스도 보여주고요. 여러 가지 즐기고 먹을 것들도 본인들이 젊은 시절에 많이 했던 것들을 이제 넣어준 거죠. 그렇게 2주가 지난 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시력, 체력, 청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좋아졌고요. 한 분은 거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지팡이가 없으면 걸어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2주 후에는요. 맞아요. 지팡이를 놓고 두 발로 시원하게 걸어 나가셨거든요. 잘 안 믿기시죠? 네. 그래서 이런 연구 실험을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분들이 입소하기 전의 사진과 2주 후에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같은 아무 아이디어나 보여준 거예요. 네. 어느 쪽이 더 젊어 보이느냐. 오. 대다수의 사람들이 2주 후 사진을 골랐다는 사실. 놀랍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부분이랑 그 육체적인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그 실험의 일환인 것 같아요. 뭐 마지막 입새처럼 또 이렇게 어떤 희망을 계속 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본인들이 너무나 젊었었을 때 어떤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그 50년대 그 실험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진짜 이렇게 생각들지만 생각할수록 좀 그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얼마 전에 꽃보다 할배라는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네. 그 어르신들이 같이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없는 그림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여행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여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노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들이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하는 점들이 많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방막내 할머니, 예, 반찬 가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칠두 할아버지 모델 하시는 거, 진짜 네. 멋있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보면 아, 나이라는 게 숫자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미디어 속에서 변화하는 것들을 보면 사회의 변화도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단어로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신조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변화되는 과정들이 궁금할 때면 아, 그 단어가 책 제목에 언제 쓰였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버릇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죽음을 웰 다잉이라고 얘기하듯이 네. 나이 듦도 웰 에이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이 웰 에이징이란 단어가 책 제목에 처음 등장한 건 2009년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노년보다는 노화라는 말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책 제목에 노화가 많아요. 네. 그런데 노화에 붙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탈출, 방지. 그러니까 이건 가지 말아야 할 길처럼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노년으로 단어가 바뀌면서는 희망, 의미, 그렇죠. 아름다움, 해피엔딩 이렇게 조금 긍정적이고 주체적으로 뭘 해보려는 느낌들을 더 주는 그런 용어들과 이제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런 늙어감, 나이 듦에 대한 우리의 느낌,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가 무르익는 동안 네. 이 빈 두 자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따뜻한 봄날 다가오는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 주실 분. 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오실지. 두 자리잖아요. 네. 네, 부부를 저희가 아. 모셨습니다.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부부를 초대하는 거? 처음일 거예요. 네. 이분들의 삶을 저희가 미리 엿보려고 어디론가 잠시 다녀왔거든요. 한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체가 너무 좋네요. 책과 저런 통창에 폴딩 도어에 층고가 높아. 엄청 높아요. 제가 되게 로망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으로 이렇게 푹 느끼게 되면서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가슴으로 읽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임한 지는 한 이제 5개월 됐죠. 5개월 정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같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살찌우고 또 우리 같이 먹으면서 또 이렇게 육적으로도 얘기도 나누고 이제 이렇게 영목을 살찌우는 함께 살찌우는 모임이군요. 표정 너무 좋으시다. 오, 좋아요. 이 재미예요. 매번 이렇게 계속 싸우시는 네네. 반찬 하나랑 밥 하나랑 책도 계속 책도 사서 보고 그러니까 읽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쉬고 이렇게 많은 말을 안 식사하시네요, 식사. 네. 각자 반찬 하나씩 갖고 와서 저희도 다음에 녹화를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샌드위치라도 먹어가면서. 좋습니다. 우리가 50대에 다시 또 시를 읽으니까 옛날 감성으로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고등학교, 우리 대학교 때 읽었던 책 그거를 보니까 그래서 행복해요. 나이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육신의 나이하고 우리 마음과 영혼의 나이는 다른 것 같아요. 10년 후의 그런 모습, 20년 후의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 나이 들어감이 있어서 너무 저는 좋아요. 이 모임을 통해서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권, 두 권이라도 책을 읽으면서 더 젊어지기도 하고 또 생각도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런 공간에서 책 읽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 그럼요. 나누면은 정말 영혼이 맑아지겠죠? 네. 조화로운 삶을 쓰신 헬렌 이어링, 스콘 이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삶에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죠. 남의 시선이나 남이 추구하는 가치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근데 좀 힘이 됐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실천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볼 때마다 이제 마음을 다잡는 거죠. 예, 예. 제일 저한테 영향을 준 책은 독립적 주체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배웠다면 이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적당한 일과 적당한 독서와 그리고 글쓰기 그리고 음악 듣기 뭐 이러면서 이분들은 삶을 굉장히 충만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삶을 또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또 실천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된 거고요. 아, 저 보셨죠? 따뜻한 햇살이 쫙 비치는 저 큰 통창에서 햇살을 받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너무 부러워요. 당장 가보고 싶은 카페예요. 네. 저렇게 통창이 있고 커피 향과 또 책이 있는 그런 공간.
네. 거기에 친구까지. 저희 밑에서 이렇게 주소 찍어주면 우리 바로 내비게이션 쳐서 갈 텐데. 같이 가요, 저희. 저런 곳에서 이렇게 소파 같은 데 앉아서 책을 읽다가 네. 자연스럽게 설핏 잠드는 거. 맞아. 너무 맞아.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희를 마구마구 부럽게 만드는 두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속에선 다 못 나눈 이야기가 있잖아요. 깊은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만나볼게요. 자, 김영화, 박영민 시민 북벤저스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카메라도 안 비춰주는데 인사까지 하고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서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강좌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김영화, 박영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연습을 많이 하시더니 조화롭게 하셨어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여주에서 지내오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고향은 대전이고요. 네. 네, 남편 직장 따라 저희가 여주를 이사 온 지는 한 20여 년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학교 도서관 사서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한 10년 정도 했는데 이제 조금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쉬면서 그냥 이제 책도 보고 계속 이제 글도 쓰고 그렇게 농사도 물론 짓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농사 짓는 이 포도 농장에 그 문화 복합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중에 저희가 좀 서둘러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죠. 사서 교사를 하셨으니까 책은 물론 좋아하실 거고 그런데 서점을 또 특히나 좋아하신다고요. 네. 물론, 이제, 동네 책방이니까 서점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평소에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책도 읽고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럼 우리가 동네 책방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었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자. 그래서 예를 들면 삼토극장이라고 해서 영화 보는 거라든가, 그리고 또 음악 들어서 음악 동호회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다양한 독서 모임, 예를 들면 시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북세이 모임, 그리고 또 달빛 독서회 이런 종류의 그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지역에 문화 공간이 적은데 여주에 복합 문화 공간을 하나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서 살롱 문화가 유행인데 거기가 정말 그 여주의 어떤 그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공간에서 이제 다양한 분들을 새로 만나시고 또 관계도 이어가시고 하실 텐데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웃, 친구, 가족 이런 분위기가 다 섞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새롭게 만나게 된 인연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리고 베이비 부모의 마지막 세대거든요. 이제 또 저희들은 또 그 책을 통해서 그걸 좀 일찍 알았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 그 베이비 부모 마지막 세대들 보면은 사실 그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부모님 복양하는 세대고 자식 교육에 헌신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노후 준비라는 게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부부들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그런 부부들을 좀 도움을 주자. 막연하게 요즘 시골 생활을 동경을 하고 서울에서 집을 팔고 부랴부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시골은 또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와서 좀 연습을 하시라. 그리고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문화적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사람을 만난 게 우리가 큰 보람을 생기고 있죠. 그렇군요. 중간에 책이 한 권 이제 등장합니다. 큰 사진과 함께. 그렇죠. 조화로운 삶. 이게 실제 자연 속에서 삶을 살아간 부부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조화로운 삶이 바야흐로 1930년대 미국의 그 대공황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도시에서 더 이상 피폐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 버몬트의 숲속으로 들어간 부부의 삶을 했는데 그게 1, 2년 기록이 아니고요. 20년 이상 산 다음에 기록이니까 녹익어도 그렇게 녹익을 수 없었던 글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1930년대 대공황 그 시기의 미국과 같은 상황이어서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의 풍요로움은 좀 있지만
거기에 또 정신적인 피폐함 속에서 다시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책을 그 아내분께서 먼저 읽으시고 남편분께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추천해주신 그 책을 직접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책이죠. 그 뭐 날긋날긋해요. 네. 조금 낡았습니다. 네, 낡았습니다. 네. 이 책하고 네. 네, 이 책은 거의 뭐 네, 제가 너덜너덜 너덜너덜할 정도로 이게 떨어져. 너무 귀한 책이거든요. 네, 수시로 계속 읽어서. 네. 야, 정말 손때 묻은 책이라는 말이 뭔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 두 분의 역사가 이렇게 들어있는 책인데, 아니 이 책을 왜 추천해 주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로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도 있지만, 한쪽에는 교사들을 위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훑어보는 중에 이 책이 눈에 띄었죠. 그래서 평소에 또 주말 농장에 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이 책을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고, 예, 그리고 또 이 책을 또 보면서 또 이분들이 그 책을 통하는 것 그대로 또 연습을 한번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읽다 보면은 농사 짓기에 하는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철저한 유기농 계획된 그 프로그램대로 하는 거, 실천하는 거, 자기 신념을 올곧이 지키는 거, 이러한 생활에 감동이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몰려오고, 또 농한기에는 자기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여행도 하시고, 그러한 부분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어떤 스승으로 모시도 될 만한 분인데, 그래서 자꾸 이제 읽다 보니까 또 자꾸 이제 따라 해보고 싶은 생각이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책을 읽어도, 그리고 그 좋은 경험들을 전해 들어도 그걸 실천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시민 북벤저스에게 또 어떤 또 다른 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오늘의 주제, 꽃보다 당신, 노년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줄 북벤저스의 추천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은 북벤의 추천책 살펴볼까요? 네, 제가 고른 책은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좀 단지 표현이 달라서 생긴 오해에 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이게 오해하는 남자가 아니라. 네, 오버하는 남자도 아니고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인데요. 네, 뭐 이게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었죠. 네. 그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이랑 같이 그 스웨덴 작가의 책이어가지고 좀 특이하게 기억이 남았던 책이거든요. 이 책을 쓴 작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의 작가인데 특별하게 북구의 작가예요. 그러니까 뭐 자작나무에 어떤 좀 신선함이 담겨 있는 그런 작가라는 인상들이 드는데요. 프레드릭 베크만. 사실 블로그에서 어떤 한 노인을 묘사하는 글들을 썼는데 그 블로그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책을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의 이름이 바로 오베였던 것이죠. 그래서 출간을 하면서 스웨덴에서도 90만 부 이상 팔렸고요. 근데 스웨덴 인구가 900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 다 이 책을 샀다는 거니까 스웨덴 사람도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280만 부 이상 판매되는 기염을 통했다. 그리고 아마존 소설 넘버1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뭐 이렇게 숫자보다도 스웨덴 사람들이 왜 이 책에 열망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앞서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도 스웨덴 소설이었잖아요. 네, 좋았죠.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은 이 장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은퇴 이후의 삶이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기대, 궁금함 이런 것들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펴내면 독자들이 열심히 읽었던 거고요. 우리 한국도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옮아가면서 이런 책들이 소개되고 또 큰 인기를 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또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이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베라는 노인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그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59세로 나오거든요. 뭐 한국 나이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60세면은 네. 아직 청년 같은 뭐 청년까지는 아니 중년 정도. 중년. 예, 요즘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어떤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어떤 자기 기준에 벗어나는 것들의 예외가 없고 조금 이렇게 항상 대화하는 방식이 호통을 친다던가 네, 이런 방식이어서 또 여성으로서 느끼는 좀 무서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 오베가 그 세대랑 겹쳐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처음에 자살을 결심해서 자살을 계속 시도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그 가족들이 자꾸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죽지를 못하고 계속 살아나 있어요. 네, 계속 이제 그 자살에 실패하게 돼요. 좀 웃음을 할 얘기는 아닌데, 네, 좀 그런 이제 재밌는 일들이 좀 벌어지게 그래서 됩니다.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죽지 못해서 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같이 노인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오베라는 남자가 왜 죽으려고 했을까 참 의문이 들어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 책을 저는 네. 책도 이제 봤지만 사실 영화로도 봤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 오베라는 남자한테는 그 부인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준 사람.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부모도 다 떠나고 이렇게 나약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기에게 어떤 신처럼 나타난 자기 와이프가 죽으니까 모든 삶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전부였기 전부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노년에 이르신 분들께서 어떤 고민과 아픔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결단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오늘 일어나도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매일매일이 똑같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일을 만들 힘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결론에 이르면 아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주변에 다채로운 다양한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렇죠. 내가 직접 막 힘을 써서 뭘 하지 않더라도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이제 생동감 있는 삶의 힘을 다시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들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가 있어야 이야기가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말 말씀해 주신 거 어차피 또 책을 또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책에서 그 오베가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그 직접적인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직장을 잃게 된 것,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아내가 죽게 된 것. 그래서 아내가 죽은 뒤 6개월 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그게 똑같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 그럴까요? 나의 존재감이 없어졌을 때 맞아요. 결국에 그 삶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이제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만 어떤 그 삶에서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영속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또 노년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오베라는 남자는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거의 꼰대주의잖아요. 전형적인 꼰대주의인데 이분들이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또 쉽게 만나러 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좀 늘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맥락에서 저한테 와닿았던 점이 있다면 이 유별난 로맨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그 세대에 저는 이제 또 요즘 영화들도 많이 보면 이렇게 새로운 로맨스, 그러니까 다 사별하신 분들이 이제 노년의 로맨스를 읽어가는 그런 영화들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아내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나도 이제 곧 만나 천국에서 만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오베가 자기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게 뭐 책이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네. 있을 수 있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지금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아닌가 봐요. 저분은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아닌가 봐요. 네, 아유, 이렇게. 네. 자, 감사합니다. 꽃보다 당신 노년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준 책, 윤성은 북벤의 추천책, 오베라는 남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시민 북벤저스의 추천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책인가요? 네, 멋지게 늙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멋진 분들을 사례를 모은 책이에요. 나는 젊음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책입니다. 나는 젊음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년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보니까 네. 한 분이 쓰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책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한 명의 저자가 아니라 60대 여성 29명의 이야기니까 29명의 인생이 담겨 있는 얘기예요. 그것도 29명의 청년 스토리가 아니라 29명의 에이징 스토리, 노년 스토리. 노년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사진 작가를 하거나 화가를 하거나 이러면서 여전히 60세가 돼서도 인생이 짜릿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것이어서 아마 29명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 자기도 아, 이런 정도의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 북벤저스가 이 책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 근데 이 책을 엮으신 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찰스 핸디하고 엘리자베스 핸디예요. 이 부부도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참고했고요. 우리도 이렇게 늙어가고 싶어서. 나중에는 저희도 좀 책 좀 냈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이분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실 우리가 부와 명예만 쫓는 이런 그것이 꼭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각자의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개척하고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남의 말이나 그 행동이나 뭐 그런 거에서 유해받지 않는 정말 자기 삶을 충실히 산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게 여성들만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또 요즘의 어떤 트렌드와 굉장히 잘 맞아요. 맞아떨어지지 않나 맞아요. 싶어요. 근데 이게 노년의 얘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60대를 그렇죠. 노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환산을 해보면 60대라고 해도 그렇죠. 옛날로 따지면 40대 초중반 맞아요.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책의 기획자이자 저자인 분들도 친구의 60번째 생일에 갔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책을 집필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무도 겨울에 잎사귀가 다 떨어졌을 때 봐야 진짜 그 나무의 본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분들이 다 60대 이후의 10년을 이제 계획하는 얘기거든요. 진짜 자기 삶의 본 모습을 하고 싶은 걸 그대로 보여주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연으로 가면 1년 중에서 가장 아무것도 없는 나무 자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에 가면 넝쿨 이런 게 다 죽어가지고 나무 자체만 보이는데 지금부터 이제 잎이 돋아나서 여름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나목이라는 게 어쩌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나무의 본질은 나목이고 여름은 나목을 지탱하기 위해서 잠시 이파리를 만들고 광합성을 하는 순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나무와 또 인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의 공통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일단 우리 여름을 즐기자고요. 네, 일단은 자, 이 책에 정말 가슴에 남는 구절을 좀 읊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삶의 방향을 바꿀 기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걸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예스라고 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그 기회에 꽃을 피울 시간을 주는 일도 숱한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길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비록 조금 늦긴 했지만 이분들이 60대 이제 하다가 보니까 늦긴 했지만 그렇게 선회하려면 60도 늦지 않았다. 결단을 내려서 한다. 멋있다.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방법, 그 29개 이야기를 담은 책 나는 젊음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박태근 북변이 준비한 추천책 살펴볼까요? 네, 이 노년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준 책인데요. 오해를 넘어서 이해에 이르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목은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입니다. 16가지. 16가지나 돼요. 부모님을 위해서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를 이렇게 불효녀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16가지 방법은 있지만 쏙쏙 뽑아서 한 2-3가지를 명확히 얘기해 주시죠. 아니 이게 보니까요 지금 정말 귀여운 할머니의 이 그림이 눈에 확 띄어요. 이 빨간 안경줄까지 너무 귀여운데 여기는 왠지 되게 실용적인 팁들이 탁탁탁탁 꽂혀 있을 것만 같아요. 어때요? 네, 이 책 보니까 16가지 방법 뭘까 일단 궁금하고요. 네. 그 가운데 핵심은 또 뭘까 막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이 사람 저자가 히라마스 루이라는 안과 전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노인들이 녹내장 뭐 이런 수술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과의 특성상 노인을 많이 접한 거예요. 노인의 입장에서 왜 저렇게 젊은이들의 편견, 좀 부정적인 편견을 갖는 행동들을 많이 할까?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됐는데요. 그런 면에서 노령자와 함께, 누구나 다 함께 살잖아요. 부모님들은 다 노년이 되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노인들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권하고 싶은 그런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노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가끔 어르신들 이해하기 힘들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엄청 크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장소 특히 전철 같은 데서 지하철. 크게 소리 치신다는 불만들을 젊은 분들이 종종 하시는데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난청이죠. 본인의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얘기가 상대에게도 잘 전달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죠. 그리고 2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인데 아무래도 노인이 되면 외부 활동에 경험이 줄죠. 그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야외에 나오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업되신 거. 네, 자연적으로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이게 뭐 화가 나서 누구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들을 듣고 나면 뭐 그래도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일단 머리로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교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신호등 빨간불일 때 왜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늦게 위험하게 건너가시느냐. 여기에도 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노인이 되면요, 이 눈꺼풀이 처져서요, 이 위쪽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허리도 굽죠. 그리고 자기 발밑을 잘 보게 된대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맞습니다. 작은 거에 걸려도 넘어지기가 쉬우니까 그 앞에만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 건너는 속도와 이 거리 같은 것들이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따라가기도 어려우신 거죠.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매번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반복해서 할까? 이건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때문인데, 자, 장기 기억은 계속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기 기억은 약화되니까 조금 전에 했던 옛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는 거죠. 자,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시어머니가
딸하고 며느리의 말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네. 있는데 아들 말은 아하.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네. 뭐 이런 거. 제 경험담 아닙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안 보셔도 되고.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바로 네. 이 책의 첫 번째 꼭지인데요. 이제 며느리가 양갱 좀 드시라고 시어머니께 드렸는데 본체만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들이 가서 엄마 양갱 좀 드시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이다 이러면서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죠. 며느리가 너무 속상하고 섭섭한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주파수 때문이에요. 주파수요? 여성의 주파수가 남성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주파수부터 못 듣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소리를 한 1.5배 정도 크게 해야 알아들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소리 지르는 것처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해드리는 힌트가 가급적 정면에서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이렇게 하면 상대가 알아듣기가, 그러니까 노년에 계신 분들께서 내 말을 알아듣기가 훨씬 좋다고 해요. 그러면 어머님 양갱 드세요. 이렇게 낮게 해야 되는 너무 건가요?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저도 이 책 좀 예습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뭐 잘 못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네, 요 부분이 이 책의 그 정수가 아닌가. 맞아요. 네, 각 상황마다 자녀라면 이렇게 노력해라. 당사자라면 이렇게 예방하고 이미 이 상황에 들어섰다면 이렇게 치료해라.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많이 알려주셨는데 진짜 꿀팁들이거든요. 혹시 더 있을까요? 궁금해요.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아닙니다. 제가 책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뭐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모두가 다 사실- 초보니까요. 예,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을 두 번째 사세요? 세 번째 사세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은 다 첫 경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어린 시절, 첫 중학교 시절, 첫 고등학교, 첫 키스, 첫 결혼, 첫 노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첫 죽음을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초보와 관련된 이 첫 번째 경험들을 우리가 다 존중하고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이런다면 문제가 되겠죠? 네. 노년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책으로 박태근 북벤의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까지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좀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아기들 키울 때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두꺼운 책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배우고 무슨 육아법 해가지고 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가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고민해 보려고 하지 않았구나. 예, 공부하려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던 시간이었는데 오늘 추천받은 책들로 열심히 한 번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꽃보다 당신이라는 주제로 오늘 3권의 추천책 만나보셨는데요. 우리 시민뷔페 어떠셨어요? 조금 놀랍기도 하고요. 이곳에 초대된 것도 좀 기쁘기도 하면서 조금 얼떨떨하기도 한데 좋은 책을 저도 알게 돼서 기쁘네요. 저 이 책이 잘 모르는 책이었거든요. 저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눠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도 가서 그 네. 친구분들이랑 같이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훌륭하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훌륭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또 훌륭한 방송국에 처음으로 첫 경험입니다. 처음 왔는데 뭐 좋은 얘기 듣고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이미지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훌륭하게 첫 번째 방송하시는 것을 도와줬는데 우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책방 다 같이 한번 놀러 가요. 여기 좋겠습니다. 자, 거기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커피와 함께 재즈를 들으며 책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요. 자, 수다북에 이어서 좋은 신간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2주 전에 새롭게 선보인 코너죠. 신간 언박싱인데요. 이가희 북벤저스가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간 2권과 함께 엄청난 굿즈까지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책과 어떤 굿즈인지 곧 확인하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신간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후에 SNS에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네, 이어 셀럽들의 책 추천 코너죠. 릴레이북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의 양재진 박사가 97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한 사이다 조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양재진 박사가 추천하는 책 뭘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신간을 맛있게 소개하는 북벤저스 이가희입니다. 신간 언박싱 2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좋은 책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주문한 오늘의 이쁜이들이 바로 도착했습니다. 바로 한번 뜯어볼까요? 짜잔. 딱 굿즈가 바로 눈에 띄는데요. 네. 요 데님 소재의 에코백을 선택해봤어요. 자주 올 봄에 제가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백입니다. 정말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매월 초에 굿즈가 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월말쯤에 서점 SNS에 나오는 굿즈를 보시다가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책들을 월 초에 주문하시면 마음에 드는 굿즈를 먼저 딱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주인공 책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책들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요. 마치 진짜 봄이 담겨서 온 것 같은데요. 오늘의 책 2권을 먼저 꺼내고 나머지 책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책 진짜 일러스트가 너무 예쁜데요. 여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어요. 되게 봄날인 듯한 꽃도 피어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랑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순례자들을 안내하는 노란색 표지판입니다. 그럼 과연 이 커플은 산티아고에 간 것일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아까보다는 추상적인 그림이긴 한데요. 여기 밑에 산도 있고요. 영화 필름을 연상시키는 필름도 있고 이거는 뭔가 바다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돼 있지만 어떤 풍경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색깔도 너무 예쁘죠? 과연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빠밤! 네, 이 책을 보면요. 행여혼신이라고 돼 있는데 다시 거꾸로 읽어보니까 신혼여행입니다. 이 책의 부부들은 굉장히 특이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혼, 여행, 동거의 순서를 거꾸로 실천하는데요. 이 책이 왜 행여혼신인지 아시겠죠? 이 책을 만든 에바와 다미안은 둘 다 출판사에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고 편집하고 만드는 모든 과정을 직접 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도 여행을 다니면서 둘이 직접 찍고 모두 다 만든 그런 책입니다. 신간 언박싱 코너에서만 볼 수 있는 책의 핵심 키워드만 쫙쫙 뜯어드리는 박스 테이프 시간입니다. 저희 코너 이름이 신간 언박싱 코너잖아요. 박스의 테이프를 쫙쫙 뜯듯이 책의 매력이 있는 키워드 부분만 쫙쫙 뜯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신혼여행과 산티아고입니다. 이 부부는 페스티벌을 완전 좋아해서 유럽 여행도 결심하게 되는데요. 클럽에서 파티처럼 결혼식을 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유럽 플레자길에 입성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혼여행이라는 단어와 누구나 한 번쯤은 가고 싶은 산티아고라는 키워드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저는 이 책을 미래의 남편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미래의 남편아, 혹시 이런 행여혼신은 어떻니? 이제 두 번째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퇴근하고 강릉 갈까요의 박스 테이프는 강릉과 여행 잡지입니다. 표지만 보면 사실 인문학 책인 것도 같고 굉장히 단행본스러운데요. 이 책의 안을 보면은 사진도 많고요. 어떤 글의 배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잡지스러운데요. 이 책은 어떤 로컬, 지역 문화의 특색을 발굴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도시문화 컨텐츠 그룹인 어반플레이가 만든 책입니다. 영화를 찍는 조성규 감독님은 강릉의 매력에 푹 빠져서 몇 편의 영화를 다 강릉을 배경으로 찍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가는 맛집은 강릉의 특산물, 유명한 맛집이 아니라 순댓국집이라고 합니다.
강릉에서 현지인들이 좋아한다는 순댓국집 어딘지 저도 참 가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일 중독에 걸려서 늘 일만 하느라고 바쁘신 우리 TV 책방 북소리의 박은주 PD님께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PD님 제발 편집실에서 나오셔서 이번 주말에는 좀 강릉 좀 가보시면 어떨까요? 박은주 PD님 강릉 인증샷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가희와 함께한 신간 언박싱 어떠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드리려고 정말 장바구니가 난리가 나게 담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신간으로 돌아올 테니 꼭 기대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가희가 소개한 책들을 나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북소리 SNS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 책들을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선착순이니 지금 빨리 다녀가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요? 양재진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소혜예요. 네, 원장님의 인생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책을 어떻게 소개해 주실지 너무 궁금해요. 조만간 그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소혜 씨가 저한테 원장님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김소혜 씨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고마우면 밥이라도 한번 사라, 정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슈가 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좀 되게 고마운 프로그램인데,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꺼려했었어요. 사실 거의 출연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정신과 의사도 동의한 수술이다라는 면죄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약간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방송에 실제로 지원을 해주신 분들의 진정성을 보게 됐고, 많은 분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라는 거를 직접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저의 시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넓어지진 않았나, 저한테도 그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껍습니다. 나는 이쪽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든지, 일단 책이 두꺼우면 현기증 난다는 분들은 이제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 책입니다. 유발 하라리 씨의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한국 독자들을 위한 서문이 따로 들어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하나의 사람으로 쳤을 때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 70년 사이에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 점점점 행복지수는 떨어지게 돼 있고요. 떨어졌고요. 사실 유발 하라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이 책을 봐야 되는 이유 등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곰돌이푸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는 없는데, 잘 찾아보면 하루에 행복한 순간은 반드시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맨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맨날 행복하면 또 하나 문제가 그게 행복인지 몰라요. 꼬이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아는 것처럼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한 삶이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을 찾고 그걸 이루지 못할 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행복이라는 거는 순간 그때 느끼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 될 거는 그 행복을 행복으로 인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분은 이제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3명 중에 1명 정도에 꼽히는 분입니다.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비방용이라서. 아, 그분의 별명 혀준이라고 합니다. 말로 다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딱 보잖아요. 뭔데 본인이 여기에 꽂혔어요. 그러면은 이 책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보면서 레퍼런스로 나온 책들까지 찾아서 밤새고 보는 형이에요.
많은 분들이 영화평론가로 착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음악평론가, 팝 컬럼니스트 김태훈 씨를 지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 씨, 양재진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 출연을 부탁드리려고 할 때 흔쾌히 웃으면서 밥 사면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밥을 사기로 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고 제가 볼 때는 태훈 형하고한테 굉장히 잘 맞는 프로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책을 다독을 하면서도 정독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책을 여러 권 썼던 저자로서 본인의 인생 책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형하고는 지금처럼 평생 함께 깔깔대고 웃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형 칭찬 많이 해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형 화이팅! 주중에 한가운데 수요일 저녁에 만나는 TV책방 북소리, 한 주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볼까요?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 매일 맛있는 것만 찾다 보니 어느새 2kg 늘었어. 먹방만 보다가 넘나 참을 수가 없어서